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K 스픽스 여러분께 찾아뵙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강수영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대구 경북 맨날 분리 독립해라 갖다 버려라 방치해라 뭐 신경 쓸 거 없다 대구는 답이 없어. 여러분 그런 채팅 쓰신 분들 솔직히 대구 경북이 뒤집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놀라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대구 경북 포기해 이런 얘기 더 이상 아무도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은 진짜 어렵게 정말 바쁘신 분들 모셨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소개 말씀 올릴 분은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신 갑자기 성함이 이영슬 위원장이에요. 안녕하세요. 예예.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대구 스픽스 처음 방송인데요. 우리 변호사님 갑자기 조용조용히 이야기하시다가 그 텐션에 제가 화들짝 긴장하고 기대됩니다. 예, 경북 영천의 복숭아 농사꾼이자요. 경북 도당위원장이고 지금 중앙당의 원해와 어려운 지역을 지원한 제2 조직부총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소개 말씀드릴 분은요. 지난주에도 모셨는데 또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정책실장이신 권태흥 실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대구의 기적 만들어내겠습니다. 권태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영남권 경선 토론에 이제 발언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총선 때 압승을 했지만 내가 환하게 웃지 못한 이유가 있다. 네, 맞습니다. 이 대구 경북 특히 이 지역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승리할 수가 없는 이제 아주 동토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패배했던 동지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맞습니다. 그 말씀하셨죠. 이 독립투사처럼 있는 이 동지들이 생각나서 내가 차마 웃을 수 없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좀 뭉클했을 것 아니 그 같아요. 말씀을 사실은 저희 지역위원장들은 이미 지난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표 그 당시 이재명 대표와 같이 만났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미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기 언론에서도 나왔죠. 그때 총선 승리가 확정된 순간에도 대표가 왜 웃지 않으시고 어두우셨냐고 얘기했을 때 그때 떨어질 걸 각오하고 알고 나왔던 그 어려운 지역의 대구 경북에 비롯한 동지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마음이 무거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리 지역위원장들이 상당히 좀 마음이 좀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실제로 그런 분이에요. 예, 그래서 본인의 어쨌든 정치적 행보에 이전에 한편으로 보면 정치 본연을 생각하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예. 시장님도 좀 그래서 저희들이 돌려드렸죠. 마음껏 기뻐하시라. 우리 대구 경북의 전사들은 우리 민주당의 승리를 너무나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곧 저희들도 그 승리 대열에 따라가겠습니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 영양권에서 90%가 넘는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뭐 지금 경선에 중립을 해야 되는 사무총장이다 보니까요. 다니다니까 그 이야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객관적 지표와 지난 이야기니까요. 그 당시에 현장에 우리 권태흥 실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고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지금의 흐름들이 사실은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득표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90%를 넘어가기에 사실은 넘어갈까 말까에 관심도 가지시는 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많은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장에 갔던 분들은 상당히 놀랐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부 언론은 이게 공산당이냐. 아니 오늘 제가 이제 지역에서 벌써 어버이날 행사가 있어가지고 갔더니만 지역에 이제 유지분들이 그런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야 이거 뭐 공산당도 아니고 90.9 뭐 넘는 이런 표수를 하느냐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공산당과 민주주의를 제대로 잘 하셔야 되는데 가장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면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민주당 성향이고 민주당 당원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90%가 넘는 득표율이 나왔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완성이 돼가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공부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했고 사실은 그만큼 대구 경북 그리고 영남권이 새로운 정권의 창출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 갖는 기대치 그것이 여실히 반영된 그런 득표율이 아니었는가. 여기서 하나만 더요. 네. 득표율도 중요한데요. 투표율이요. 70%가 넘었습니다. 우와. 권리당원들이 70%를 넘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네. 그동안에 이제 에너지가 뭐 그전에 보수 언론들은 뭐 아이고 어차피 이재명으로 다 될 거 뭐 재미도 없고 그 뭐 누가 관심 가지겠어. 뭐 어차피 이재명인데 뭐 경선하지 마 때려쳐 그냥 뭐 추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심을 딱 보여준다는 거는 그만큼 좀 에너지가 응축돼 있다. 분들은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갈망들이 특히 대구 경북 영남권에 있는 당원들에게 매우 응집되어 있다고 봤고 네. 또 사실 그날 현장 연설에서는 김경수 후보도 참 잘하셨거든요. 특히 영남권과 관련된 메가시티라든가 네. 광역교통체계 이런 일 잘 하셨는데 이제 대구 경북 당원분들 어쨌든 이제 확실하게 이번 대선을 네. 압도적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이제 흐름의 힘을 좀 더 모아 주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예.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 민주당의 경선이 기간도 짧기도 하는 우려도 있지만 너무 뻔한 뭐 네. 의대명이니 구대명이니 뭐 90%의 득표율 때에 뭐 대선 후보 뭐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게 재미없을 거다. 네. 시시할 거다라고 이제 폄하도 하고 유도도 하는데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축구에서 지금 가장 잘하는 메시라는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메시가 축구를 정말 잘하고 그 팀이 압도적인 경기를 보인다고 해서 그 팀의 경기가 재미없는 게 아니고 더 많은 관심과 시청을 갖거든요. 하잖아요. 거기 뭐 표를 구하지도 못할 정도로 만석을 예, 가지는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경선은 그런 거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계의 메시라고 네. 불려도 지금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뭐 지금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나 관심도가 상당히 있고 또 그 사람의 발언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가 크기 때문에 네. 더 흥행할 것이다라고 저는 애당초부터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같아요. 이게 특히 이제 일부 보수 언론이나 하여튼 보수 농객들 중에 이게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90% 득표 넘으면 그게 공산주의지 뭐 공산당이지 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제가 아니 많이 나오면 공산당 그러고 또 안 나오면 또 이재명 위기 역시 뭐 사법 리스크 넘지 못해 뭐 중도 표심을 장악하지 그렇죠. 못해 뭐 어쩌고저쩌고 비호감도 극복하지 못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잘 나와도 지랄 안 나와도 지랄 하여간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10원짜리 입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서두에서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여론조사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시청자분들이 이제 제 얘기를 듣고 뭐 대구 경북 뭐 어쨌다고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최근 여론조사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자, 여론조사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저께 21일에 리서치뷰에서 이제 KPI 뉴스가 의뢰한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거예요.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을 해가지고 전국 일단 지지도도 제가 말씀드리기 전국 지지도는 3자 대결을 이제 가정했을 했죠. 때, 예. 3자 대결을 가정했을 때 이재명과 김문수, 이준석, 이재명, 홍준표, 이준석, 이재명, 한동훈, 이준석이 이제 완주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 조사는. 그 결과 이재명이 다 49.55%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부 49.5%고 김문수 20.3, 홍준표 17.7, 한동훈 14.3. 이준석은 뭐 6.7, 6.3, 6.7 고만고만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거의 50%에 육박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대구 경북이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졌어요. 와, 나 이거 정말 깜짝 놀랐다. 이게 지금 말씀드리면 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뭐든지 간에 일단 1등은 이재명입니다. 1등은 이재명이고 자 김문수와의 3자 대결 이재명이 40.7%, 김문수 26.3, 이준석 7.0. 이준석, 김문수를 합쳐도 10% 차이가 납니다. 이재명, 홍준표, 이준석은 39.6, 23.2, 6.0. 와. 그리고 한동훈을 넣으니까 한동훈이 더 내려가. 이재명 38.7, 한동훈 19.1, 이준석 9.1. 이야,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놀랍죠. 대단한 결과입니다. 이거 제가 지지난주 스픽스 역전의 용사 가가지고 제가 막 한국갤럽 조사 얘기하면서 이재명이 처음 1등 했어요. 홍준표하고 똑같이 19% 동률입니다. 우와! 이랬는데 사람들이 약간 조롱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와, 이거 왜 이렇게까지? 전국적인 상황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50.2% 받았었는데 여기에 김경수, 김동연 후보가 합치면 54%대예요. 그 국민의 후보들 총합을 합치면 35.9%밖에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민주당 후보들과 국민의 후보들 거의 20% 가까운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서 이게 선거가 가까워지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추측도 해보고 대구 경북의 40%대 이 결과는 정말 이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매우 고무적인 거예요. 그 제가 리서치뷰 역대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19대 대선 때 일단 박근혜 탄핵 이후에 대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문재인 후보가 받았던 지지율이 23.7%밖에 되잖아요. 그거밖에 안 돼요?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23% 수준. 지난번 20대 대선을 또 찾아봤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하고 안철수가 2022년 3월 3일 날 단일화를 합니다. 그러나 단일화 전에 딱 발표된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대구 경북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58%, 민주당이 26%였습니다. 후보 지지율은 이재명 당시 후보가 24%, 윤석열이 65%, 안철수가 4%였거든요. 거의 정당 지지도와 후보 지지율이 비슷하게 간 거죠. 그래서 앞에 말한 이재명 후보의 대구 경북 지지율 40%가 일시적인 게 아니다. 왜 그러냐? 이번 이렇게 4월 3주차 정량 지지도에서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이 32.9%를 받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6.9%예요. 합치면은 40%예요. 그래서 지금 그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 또 민주당에 대한 정당 지지도를 객관적으로 보면 민심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여론조사는 추세가 중요한데 그렇죠. 같은 여론조사 기관의 이제 과거의 사례와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크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례적으로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온 것은 부정할 수 없고 요거는 그 이제 경선 전국 이후에 이제 지금 조사된 건데 경선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조사된 거라서 뭐 경선이 재미없었고 시시하고 뭐 컨벤션 효과 저기 국힘은 막 후보 8명이 나와가지고 뽁짝뽁짝 싸우다가 뭐 또 토론회하고 이러는데도 아이고 그거 한 개도 재미없더라 볼 거 한 개도 없고 그 이재명 연설하는 거 볼까 우와 마음이 막 뭉클하대 의미가 있죠. 이런 목소리가 뭐 저는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대구 경북에서 40%대를 넘어서서 40%대의 득표를 하지 않겠느냐. 어쨌든 기분 좋은 소식이긴 한데 여론조사가 득표까지 이어질 것인가? 저는 이제 사실은 기분 좋은 소식이긴 하나 그리고 또 기대도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또 너무 그걸 맹신해서는 나중에 또 제가 생각할 때 한 40% 나왔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한 우리가 볼 때 한 27%, 28% 나왔다고 실망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27%, 28%만 나와도 지난 대선보다 5%가 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대구 경북에서 선거할 때마다 1%, 2%씩 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또 너무 높은 기대를 해서 또 실망하시면 또 너네들이 설레발 쳤네 이러시지 마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다라고 보이고요. 이유는 아까 여론조사는 추세가 중요한데 추세가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야기했지만 전국 지표에서도 사실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양강 구도에서는 50%를 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역대 우리 민주정부 수립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범민주 진영이든 범진보 진영이든 합해서 50%를 넘어 본 적이 사실은 없었잖아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이라는 그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가 지금은 50%의 사실은 그걸 넘었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고 대구 경북에서 그런 의미 있는 지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사석에서 그 이재명 후보가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TK가 어떻게 보면 중도층이 가장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 공약이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중도층이 왜 많이 생기냐. TK가 보수라고 이야기하지만 건전한 보수들도 있단 말이에요. TK에. 그렇게 봤을 때 건전한 보수들이 바라보기에 보수를 참심한 국민의힘의 이 극우화는 차별화를 두고 싶었고요. 그게 저는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 그 보궐선거 때
대구도 그렇고 우리 경북 김천이나 고령 같은 경우도 사실 득표율이 민주당이 너무 낮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실망도 하셨었는데 또 다른 면을 보면요. 대구도 비슷하지만 경북 김천의 국민의힘 당선자가 득표율이 52%였고요. 고령의 국민의힘 기초의원 당선자가 41%예요. 역대 국민의힘 당선자 중에 저는 최저 득표율로 보여요. 그만큼 그쪽에 내부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중도층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쪽에 그 대선의 행보가 양강이 아니라 이준석이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저는 반드시 삼자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이유는 국민의힘이 사실은 그 윤석열이나 극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정말 보수를 참식한 극우로 몰리고 있어요. 근데 이 중간층은 정치공학적으로 봐서도 누군가는 탐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윤석열과 함께 단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강이 아니고 이준석이든 누구든 중간층을 차지하기 위한 보수가 분열 후보가 2명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예측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정광훈까지? 그럼요. 정광훈까지. 정광훈 나이스. 제발 나와라 제발. 근데 지금 이제 우상향하는 느낌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예전부터 보수 언론 쪽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는 이재명은 박스권에 갇힐 것이다. 이재명은 박스권에 갇힌다. 50% 이상의 박스권에 갇혀 있죠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는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왜냐 그러면 이제 12.3 계엄 이후에 30에서 40% 박스 갇혀 있었거든요. 갇혀 있다가 이제 조기 대선이 확정되고 여야 이제 당내 경선이 시작되면서 이 박스권을 탈출해서 지금 50%까지 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나 이제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한 국민들 일망도 높지만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완전히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1차 경선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에 대한 찬반 논란만 책임론만 부각을 했죠. 여기에 지금 한덕수 차출론까지 들어오면서 국민의힘 경선이 거의 지금 컨벤션 효과를 전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 민주당은 지금 당내 경선 중에 있습니다만 뭐 어떤 분이 되겠지만 후보가 확정되고 나면 이 우상향 컨벤션 효과는 계속 이어질 거다. 이번은 그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확정이 되면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뭐 우리 권태근 실장님의 말을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상향 왜 여지가 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지지율에 당 지지율을 받더라도 30 몇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국민의힘의 후보들의 대권 주자들 다자구도에서도 국민의힘 후보의 주자들이 합을 하더라도 여전히 그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 민주당의 그 당대표가 누구든 결정이 나더라도 이후에 지지율이 더 높을 소지가 여지가 충분히 지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한덕수가 나오냐 마냐라는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또 예상은 제 나름 합니다. 저는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저는 한덕수 절대 못 나온다. 좋습니다. 오늘 배틀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야기 가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 4등이 누가 되는지가 사실 관심사였어요. 근데 뭐 물론 순위는 지금 공개를 안 합니다만은 누가 봐도 이제 4위 이제 3강이 나경원, 안철수, 김문수 그다음에 홍준표 이제 한동훈 이렇게 이제 3강은 원래 다 알고 있었던 거고 자 안철수냐 나경원이냐 이런 이제 아름다운 도토리 싸움이었는데 안철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해석론이 정반대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두 가지가 나오죠. 안철수가 된 거는 야 그야말로 이제 그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제 윤석열과 빠이빠이 하라는 거다. 나경원 같은 저런 사람들은 결별해야 되는 거고 다 그래도 좀 돌아서고 있다. 그러니까 탄핵 찬성 내지는 윤석열과 결별하라는 얘기가 득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하나. 오히려 반대쪽에서는 아니야 나경원한테 주는 목소리가 힘을 실어 김문수한테 와 몰렸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나경원이 아웃된 거지 무슨 윤석열 빠이빠이가 뭐 국힘 안에서의 대세가 아니야. 이게 완전 그게 이제 국힘 후보들 득표수를 보면 정확하게 국힘을 지지하는 이제 투표자들의 방향이 어디로 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오픈이 안 되거든요. 오픈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안철수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찬탄돌 반탄돌이 된 거잖아요. 2대가 된 거죠. 2대가 됐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국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대선 본선을 가려고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보수 진영도 합리적인 판단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된다라고 해서 안철수를
밀어줬다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구 쪽이 여전히 국민의힘이 턴을 못하고 윤석열 보수적인 반이재명 이 전선에 막 집중하는데 여기에 김문수 홍준표를 표가 쏠리면서 나경원이 받아야 할 표가 그쪽 다 빨려갔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위원장님 이거 그건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그 우리가 논평할 가치가 있나 모르겠지만 아니 그래서 그 논평할 가치가 별로 없다. 이거를 너무 저는 뭐 말하자면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관심사도 사실 아니고 우리가 마침 관심 가져주는 이만큼 사실 관심 없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죠. 그날 이제 4명을 결정하는 그때도 제가 이제 그 직전에 제가 방송을 했는데 저는 아무래도 안철수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경원이 안철수보다 여론조사상 5차 범위 내에 이기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는 나경원이냐 복잡한 구도가 아니고 여하튼 간에 지금 시대적 흐름들이 국민의힘 또한 이야기 드렸지만 뭐 찬탄이든 반탄이든 문제가 아니고 좀 합리적인 보수에 대한 그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남들은 다 나경원이라고 얘기할 때 저는 안철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국힘을 조금 지지하시는 건 아닌데 상황은 그렇게 보시네요. 그렇게 보고 사실 이제 그 저희들이 지금 대선을 앞두고 제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예전에 국힘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좀 이재명이든 민주당의 후보와 관련돼서 좀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혀서 제가 그 전날 만났습니다. 최초 공개 아니에요? 잠깐만. 최초 공개인데. 예전에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그 당시는 이제 이름이 자유한국당인가 새누리당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다선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TK 기반 둔 의원들이고요. 조만간에 그런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지금 정권을 바꿔야 된다라고 확실히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평생 보수로 살아왔지만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은 보수가 아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그걸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 한번 그런 의사를 전하는 과정이었고 거기에 있는 분들의 분석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분석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시대의 흐름을 정치가 거역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찬탄이냐 반탄이냐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국힘이 보수의 또 한편으로 건전한 보수도 있거든요. 그 보수의 진영에서 봤을 때도 단순히 극우의 윤석열을 따르는 여기에 강력한 저항감과 내지는 또 그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단계고요. 만약에 그것이 무시됐을 때는 국민의힘은 나는 심각한 분단까지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냥 관심은 별로 없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논하는 이유는 뭐 조그마한 변수라도 뭐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대선으로 가는 이 달리기 중에 국힘에서 이제 후보자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을까? 뭐 이런 거를 뭐 알아요. 나도 알아. 다 뭐 상대가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우리는 분석을 하고 이제 요만큼의 리스크도 이제 점검을 해야 되니까 그 리스크 중에 얘기 나오는 게 한덕수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제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한덕수 이자가 말이에요. 그 영국 무슨 파이낸셜 타임즈입니까? 하여튼 그 언론하고 최근에 인터뷰를 하는데 노코멘트라고 했어.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건 나온다는 거지. 나는 나가고 싶은데 아이씨 자꾸 때가 아니라고 때 말을 못하게 하네. 나가고 싶다고. 나간다고 빨리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아이씨 내가 말할 수가 없네. 요 얘기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그냥 자꾸 돌아다니면서 헬멧 쓰고 다니고 뭐 산업 현장 돌아다니고 이거 누가 봐도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대구 경북에서 그러면 여기 보수 톱밭이니까 지금 국민의힘 뭐 중진이든 지도부에서는 뭐 성일종 같은 양반들은 뭐 서명운동 해가지고 한덕수 좀 제발 나와달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저는 그게 민의를 반영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보수 그 표심을 민심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론조사 보니까 워낙 국힘이 안 되겠거든. 장사가 안 돼. 아니 나는 사람들이 누가 밑에서 특히 대구 경북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대로는 안 되니까 한덕수를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좀 이렇게 밀어 올려주세요.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여론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한덕수 나오지 마.
뭐 그런 목소리가 오히려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어제 들거든요. 리서치뷰 결과를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한덕수 출마 반대가 62.8%, 그리고 찬성 29.3%밖에 되지 않아요. 대구 경북도 반대가 59%, 찬성이 33% 수준이에요. 이거 전국과 크게 이제 다르지 않죠. 이러한 부분은 대구 경북조차도 한덕수가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여론조사 나오신다 그 저는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야기 한번 붙여. 여론조사를 보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요. 저게 상식이죠. 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제 한덕수와 윤석열은 저는 한 몸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이제 그 내란 대행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저렇게 판단하는 것은 정말 저는 위안이 되고 큰 힘이 되는데 제가 나온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덕수라는 개인적인 인물의 성향,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철저히 국민 눈높이 보면 저게 상식이고요. 정치공학을 보더라도 상식인데 저들은 상식적인 눈높이로 평가할 집단이 아닙니다. 철저히 윤석열의 눈높이와 윤석열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이야기 드렸지만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만약에 보면 그 4명의 후보 중에 김문수가 1등을 하게 되면 약간 고려할 지점은 있지만 나머지 후보가 되면 저는 한덕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유는 사실은 한동훈이 나오면은 더더욱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거는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고요. 절대로 싫어하는 결과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홍준표가 되더라도요. 홍준표의 리스크는 누구나 지금 명태균이 이야기를 했지만 돼지는 장치날 잡는다. 그것도 2마리 잡겠다고 얘기했는데 한 마리는 지금 추측한데 한 마리라고 불리는 사람은 이제 안 나온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윤석열의 관심은 대한민국이나 뭐 보수의 건전한 정치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의 생존을 바라느냐. 그것을 가장 잘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래서 법제처장 자기 친구 이완규도 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한덕수가 자기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카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승산 여부와는 관련 없이 승산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없다. 자기가 살기 위한 가정을 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가 그 상식 국민 눈높이와 여론조사에도 무시할 행위를 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덕수는 기본적으로 한덕수는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죠. 지금까지 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윤석열에게 뭐 협박을 받든 약점이 잡혔든 아니면 같은 사상을 가졌든지 모르겠네.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똑같이 윤석열의 지시를 따르고 왔어요. 그 윤석열이 출마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못하겠다 할 사람인가? 난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 눈높이와 상식 봤을 때는 안 맞는 이야기지만 저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그 이영수 위원장님 분석도 뭐 충분하게 고민할 수 있는 분석인데 저는 오히려 한덕수라는 개인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출마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출마를 할 실력이 없는 거예요. 한덕수 입장에서는. 근데 출마를 하면 국힘 대선 후보들하고 단일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선에 오른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또 안철수 이 4명 중에 김문수를 제외하고는 한덕수하고 단일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홍준표는 공개적으로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자기들이 대선 경선을 이 난장판에서 죽을 똥 살똥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는데 홍준표나 한동훈이 한덕수에게 그 자리를 내줄 가능성이 전 제로라고 봐요. 단일화 할 수 있는 과정은 그것밖에 없는 거죠. 한쪽이 양보하는 거. 왜냐 그러면 5월 3일 날 국힘 후보가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5월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단일화 하려고 그러면 단일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최소한 일주일 안에 이걸 다 끝내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악다군을 쓰고 국힘의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과 한덕수가 경선을 해서 단일화하는 그 과정, 경선 룰도 일주일에 소정이 안 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성향들도 그렇죠. 안철수도 마찬가지죠. 안철수는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까지 단일화하면서 포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한덕수에게까지 양보를 하면 삼진아웃이야. 정기 은퇴를 하면 해도 그는 미친 짓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이제 판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덕수는 50년 동안 아주 기회주의적으로 관료를 해온 사람이에요. 자신이 이제 대선에 나간다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단일화하는 과정이 아니고 본인 개인이 나가는 길도 있는데 그거는 이런 개주의자들에게는 너무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선을 나간다고 했을 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명분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 뭐 내란을 통해 가지고 내란과 공범을 했다고 하는 한덕수가 할 일은 그나마 대선 관리라도 안정적으로 해야지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것조차 포기하고 달랑 대선에 나간다?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봤을 때 한덕수가 가지는 이제 뭐 개주의적인 50년 관료로서의 판단으로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은 어렵다. 그냥 캠핑하고 주가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박근혜 탄핵 때 황교안이가 딱 그랬거든요. 황교안처럼 주저앉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한덕수 이야기를 우리가 왜 이렇게 진지하게 하지? 여러분 조금만 참아줘. 의미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의미 있다고 부여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요. 출마를 한다라는 얘기가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출마를 어떻게 한다는 그래서 거예요? 국민의힘에서와 이걸 단일화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명분하겠지만 제가 볼 때 사실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서 저는 윤석열의 눈으로 보면요. 윤석열은 사실 국민의힘에 관심 없습니다. 자기 사는 거에 관심 있고요. 그래서 윤어게인 당에 만든 것도 사실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은 또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은 김문수가 아닌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은 그 대행을 내란 대행을 세우고 싶어 할 거고요. 그 욕구가 말도 안 되는 그 욕구가 나는 실현되는 집단이 저 집단이다. 그리고 사실 저렇게 됐을 때 우리로 봤을 때는 훨씬 유리하고요. 이후에 단순히 대선에 대한 것 떠나서 정말 극우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대구 특히 대구 경북에서 바라는 건 저놈의 국민의힘이 정말 제대로 좀 갈라졌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종교화된 정치 이념을 가진 극우 집단과 건전한 보수라도 좀 갈라졌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염원과 마찬가지로 염원으로 윤석열이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염원들을 해줬거든요. 자기의 욕구에 충실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위원님 말씀은 국힘 후보와 단일하는 과정이 아니고 출마. 김문수가 국힘 후보가 되지 않았을 때 뭐 한덕수가 이제 유언어게인 당을 만들든 또 무소속으로 윤석열 지시를 받아서 출마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있고 김문수가 되면은 또 오히려 또 쉽기 때문에 단일화 해볼래 이렇게 또 붙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하여튼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읽는 게 보험 느낌이 너무 나요. 보험 느낌 무슨 보험이냐면은 일단 윤석열은 한동훈이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비상대권을 잡아서 국민의힘의 주류로 다시 당대표 권한과 비슷해지는 거 아니에요. 대선 주자가 되면 그 꼴을 못 본다는 거죠. 무조건. 그건 도저히 이 대선 이후의 정치 행보에 한동훈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도 너무 싫어. 그러면은 만약에 천에 하나 만에 왜냐하면 지금 결선 투표 도입한 것도 어떻게든 한동훈이 안 되게 해야 한다는 절박한 그거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만약에 되는 일이 생겨버리면 한덕수로 싹 해가지고 야 그 한동훈 안 돼, 그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모여.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한동훈 힘을 빼야 된다. 그런 고려도 있었을 것 같고 그 뭐 안철수라든지 홍준표는 진짜 낙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법 처리된다거나 이러면 너무 치명타를 입으니까 그럼 한덕수가 밖에서 딱 빅텐트 치고 있다. 여기로 대피해. 빅텐트로 피해 주세요. 저는 그런 보험적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빅텐트도 사실은 조금 이제 무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 지금 이제 빅텐트를 구성한다는 것은 이제 이준석이 어제 MBC 인터뷰하면서 국민의힘하고는 절대 단일화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제 빅텐트를 치자고 하는데 텐트가 없는 거죠. 또 누구랑 이제 빅텐트를 친다는 거냐? 이낙연?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거기에 국민의힘과 뭐 개혁신당 내지는 제3지 빅텐트가 후보 단일화를 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되면 저는 거기에 한독수가 뛰어들 수 있다. 만에 하나라고 이제 가능성을 0.1%라도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이 전제가 안 되면 한동수는 거기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말씀하셨듯이 뭐 윤석열 어게인 당을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나오는 것 빼고는 답이 없는 이거는 절망으로 볼 거라고 자기들도. 근데 이 빅텐트에 그 상황에서 한동수가 안 와. 그러면은 빅텐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인물이 유승민, 이낙연 정도인데
이거는 빅텐트를 하기에 너무 민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빅텐트는요. 그렇죠.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실상 없는 얘기를 자기들 부풀리기 위한 예, 그냥 그런 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처음에 그 보수 언론들의 희망사항인데 그렇죠. 이재명과 이제 보수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보수 후보는 각자 이제 박스권이 있다. 37% 내외의 박스가 있고 중원이 굉장히 넓게 열려 있고 이 중원은 양쪽 다 비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중원을 빨리 먹을 수 있는 카드만 있으면은 뭐 어떻게 판을 뒤집을 수 있다. 이제 요 얘기인데 근데 자꾸 지금 여론의 추이가 그 박스권이 50% 박스권으로 올라가고 그렇죠. 있어요. 네. 중원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잠식하고 있다고요. 전 대표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꼬여버린 거죠. 네. 이게 뭐 빅텐트를 쳐도 뭐 빅텐트를 칠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이 국민의힘에 대한 종말이 선언되는 선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기회에 진짜 이 당은 정말 이 대한민국에 끼친 이 근현대사에 끼친 해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세력의 종말을 구하는 수구 세력의 종말을 구하는 선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그건 물론 압도적인 표 차이도 될 수 있지만은 항상 이 오랑캐는 오랑캐로 물리쳐야 된다고 이재희 아닙니까? 지들끼리 박터지게 싸우다가 끝나는 그래서 뭐 한덕수를 세우니 안 세우니 단일화를 하니 안 하니 이 과정에서 지들끼리 막 이합집산과 권력 다툼을 하다가 결국 대선의 성공이 아니라 다음 당권 그거 가지고 막 싸우다가 4분 오열되는 그래가지고 이제 TK에서조차 저 새끼들 하는 꼬라지 보면 딱 꼴보기 싫어 떼차 요렇게 가는 흐름으로 가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아니 저는 뭐 강 변호사님 주관적인 희망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다만 그래 갈 거냐는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저의 몽상이다 몽상. 네. 아니 뭐 정치는 가장 현실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상상의 영역인데요. 네. 저는 그 정치의 그 특히 우리 TK의 민주당이 가져왔던 그 오랜 염원이 사실은 정치가 정치답고 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해 줄 사람들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이 TK 정치 지형을 바꾸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소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태근 실장님이 그전부터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TK의 민주당을 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잡고자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정치 지형을 바꾸고자 하는 정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깝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거든요. 근데 그 꿈이 저는 이번 대선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까 변호사님 이야기했듯이 그럴 가능성이 저는 정말 높고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좀 해요. 그 이유는 아까 이야기하신 걸로 저는 충분히 이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거를 돌아보면요. 윤석열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저게 정말 인간이가 싶은 사람이 하지도 않았어야 될 대통령을 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계엄을 터뜨리고 그 이후 행보 또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보수의 분열을 만들어 왔단 말입니다. 지금의 대선 기간에서요. 저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보수가 중요하고 국민의힘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욕구에 충실하고 맞습니다. 지금 보더라도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듯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 안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철저한 자기 중심의 욕구에 충실하다 보면 그 보수가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빨리 분열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대선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이런 예측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더 많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대선 기간에 전화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꼭 사기 민주정부로 수립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나가기 위한 힘을 만들어 주시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그렇죠. 대구 경북의 우리 동지들이 또 시민들이 시도민들이 여기에 이거를 만들어내는 역사적인 주인공이 꼭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대구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40% 지지, 이제 인물론은 이재명 후보지만 사실은 이제 민주당 또 이제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 이렇게 비춰보면 이거는 이제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초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민심은 변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선거를 하면 선거에 뭐 3대 요소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뭐 구도, 인물, 정책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대선의 첫째 이제 선거 구도는 무조건 윤석열 내란을 심판하는 이게 기본 바탕이다 말이죠. 그래서 대구 경북 시도민들도 윤석열 비상계엄에 대해서 60% 이상이 반대를 했거든요. 또 윤석열 파면에 잘 됐다고 하신 분들 50%가 넘습니다. 이러한 기본 구도에 대구 시도민들의 민심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요. 또 두 번째 인물인데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서는 전 대한민국 국민의힘 누구나가 다
애잔함과 기대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봐요. 예. 사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악마화가 수년간 진행됐잖아요. 어떤 불법도 확인된 게 없어요. 오히려 이제 376번 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네.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압수수색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 탄압이다. 라는 것만 확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수년 동안 그러한 이제 탄압과 수치를 견뎌왔던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애잔함이 있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한테 가졌던 그 애잔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통해서 전 국민이 확인했던 국정 운영의 능력, 이게 시너지를 내면서 저는 대구 경북 시도민들도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라는 이 정치인에 대한 기대와 애잔함을 가지고 지지로 좀 선회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하나 들고, 마지막으로는 보수 독점 50년 동안 국민힘의 실정이에요. 대구 경북에서. 지금 대구 경북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몰락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이철우의 정책들을 보고 저는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분노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요. 예. 예를 들어서 대구는 몰락했고 경북은 산불 때문에 전 도민들이 초비상인데 이 초비상 시국에 시도지사라는 것들이 무슨 성남 송아지처럼 전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대선 노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대구 시도민들이 제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예. 이러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뭐 대구 경북에서 40%에 가까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로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언론에 조금 불만이 있는 거는요. 대구 경북의 민심을 취재할 때 자꾸 소문시장에 가요. 서문시장 가면 안 돼요. 자꾸 소문시장 가서 소문시장 상인분들 60대 70대 분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몇 번 인터뷰를 따.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게 아직 대구 경북의 바닥 민심 이렇게 표현해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어디 그게 다 바닥 민심이야? 국민의힘의 바닥 민심은 서문시장.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바닥 민심은 서문시장 아닌 곳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왜 대구와 경북이 항상 한 세트인가도 제가 조금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마냥 같지는 않아. 그게 그렇죠. 네, 예. 이해관계도 다르고 입장이 다른 경우도 꽤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 보면 대구 경북의 가장 큰 차이는 이영수 위원장님이 맡고 계신 대구 경북은 네. 경북이기 때문에 시도마다 시군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미, 포항, 경주, 문경, 영주, 영천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대구는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네. 수성구의 분위기가 달성군의 분위기가 똑같습니다. 이런 이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좀 정치적으로 예. 이제 공략을 한다, 뭐 전략을 짠다 그러면 대구와 경북은 다른 이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웃긴 얘기인데 이철우 도지사가 네. 대선 출정을 이제 출마를 선언할 때 구미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 이제 박정희 기념관 근처에서 했을 거예요. 근데 제 그 법무법인 구미 사무실이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 사곡동에 그 근처에 있는데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있지만은 대구에서 저도 법인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정치적 성향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민변을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걸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못 모르고 변호사님 안 가십니까? 저한테 사무실 뭐라 옆에서 하는데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예, 바빠가지고 이랬는데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제가 이게 보니까 그들의 그 모이는 심리가 그야말로 그 구미 쪽 그 경북 그 지역에 뭐 방송 그렇죠. 낀다는 사람들 다 모였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정치적인 뭐 철학이라든지 뭐 동의 지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지역에서 먹고 살려면은 이 지역의 유명한 사람들과 인맥을 쌓아야 되는데 앵간한 사람들은 거기다 모이니까 그냥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럴까 기성세대가 이 대구 경북 지역의 기성세대가 여전히 천홍성처럼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은 대단한 어떤 이념적 체계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먹고 살아오면서 습관적인 지지 내지는 내 주변에 있는 주류 세력들 혹은 내 인맥들 내 거래처들이 생각이 안 바뀌고 있으니 그냥 뭐 여기에 있어야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정도에 불과하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 선거에서 결과가 이제 뭐 새로운 정권 교체가 되고 진짜 정치를 잘해서 대구 경북도 민주당이 정권 잡아도 민주당 정권 잡으면 대구는 망해요.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근데 안 그렇더라. 네. 더 잘 되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이 대구 경북에는 정말 중요한 대선이다 예.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이유는 우리 민주당 후보 중에 사실은 영남권 후보가 2명입니다. 그죠? 이재명 안동 출신의 이재명, 네. 그리고 또 우리 경남에 김경수 후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김경수 후보도 당일 연설에서 영남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왜냐하면 영남 민주당에 그 한과 정서가 있고, 예. 이제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번 대선 기간에 아까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에 보면요. 네. 영남에서도 20대, 30대, 40대, 50대는 정권 교체의 여론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왔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관건은 투표장에 나오게끔 하는 게 사실 관건이에요. 투표율이 관건이다. 투표율이 관건이에요. 어허.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총선에 우리 권태큰 실장님도 총선에 나왔고 저도 나왔지만은 예.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30대, 40대, 50대는 우리가 접전을 벌이거나 이기기도 덜 하고요. 경북은 대구는 제가 안 봤으니까 포항이나 포항이나 구미 같은 경우는 50대까지는 전 연령이 민주당이 앞서요.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투표장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하. 그렇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우리가 이기는 선거예요. 예. 영남 민주당에서 내가 투표했는데 이기는 선거는 거의 처음일걸. 쉽지 않은데 예. 이런 선거에서 그분들이 투표장에 나와서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고요. 예. 우리한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대구 경북의 입장에서 보면 대선도 중요하지만 내년 지방자치선거입니다. 그렇죠. 정권을 바꾸기, 그러니까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는 대구 경북에서 대구 경북에 뭐 대통령 나오고 대구 경북 출신의 국회의원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현장에서 시도민을 만나는 기초의원들이 네. 곳곳에서 나와야 그 사람들이 민주당 우리 구의원, 민주당 군의원, 시의원이 야 국민의힘보다 훨씬 낫네. 일 잘하네. 일 잘하네. 이런 이야기들이 공무원에서부터 나오고 예. 밑에서부터 나왔을 때부터 뿌리가 흔들리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내년 지방자치선거가 대구 경북에서 제가 봤을 때 정치적인 일정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라고 보이고요. 예,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내년 선거에 당선을 좌우하는 것은 개인 그 능력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번 대선을 이기면 가장 유리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대선만큼은 꼭 우리 대구 경북의 20대, 30대 젊은 청년, 여성 모든 사람들이 내 하나 투표 안 한다고 하면 되겠지. 이렇게 낙관론도 할 수도 없고요. 예. 꼭 투표해 주셔서 이번 대선에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어야 되는 게 지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특히 제가 보기에 이제 보수 지지층의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찍을 새끼가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다 꼴보기 싫다는 거야. 이것들이 한 꼴에서 보니까 엉망진창이고 홍준표 대구시장 출신인데 이재명보다 훨씬 낮습니다. 지지율이. 전혀 대구 시민들이 보수층인 대구 시민들도 그렇죠. 홍준표 시장 잘했다. 아이고 대구가 홍준표 덕분에 발전했는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단적으로 한 말씀 더 드려보면 책임 못 질 대구 경북 행정 통합 정지 시험하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예. 그 대구 경북 통합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무찜 행정 통합 이야기하면서 대구 온 시내를 가서 도배를 했는데 이 내용이 과간인 거예요. 네. 제가 잠깐 보면 대구 경북 인구가 지금 891만 명에서 1205만 명이 된다. GRDP가 178조에서 1511조가 된다. 그러니까.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지금 1.4%인데 9%가 된다. 취업자 수가 269만 명에서 773만 명인다. 이렇게 막 지른 거예요. 네. 홍준표답습니다. 지금 같은 국제적인 이제 저성장 규조에서 무슨 아프리카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연평균 경제 성장률 9%가 막 가당키는 이야기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이렇게 국민의힘의 입벌구식 정치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이 충분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라는 건 확인이 돼요. 거기 그리고 더 얹어가지고 더 얹어서 예전 대선 때는 윤석열과 이재명이 워낙 접전이었기 때문에 이재명만은 막아야 돼 이런 결집 에너지가 있었는데 지금 보수는 어차피 투표해도 어차피 뭐 이재명 되겠더구만은. 그래서 저희들 이제 투표를 안 한다는 고민은 거지. 지금 이번 대선이 뭐 윤석열을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선거지만 또 저희 이제 대구 경북 입장에서는 더 우리 대구 경북의 변화의 모멘텀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제 이렇게 각오가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대구시도 그 경북 시도민들의 민심도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참담한 이제 이렇게 실정 그리고 실망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디로 향할지 상당히 중도적으로 와 있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이러한 시도민들에게 우리 대구 경북의 민주당 또 중앙민주당은 무엇을 줄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항상 열심히 해왔습니다. 이영수 위원장님도 죽을 각오를 해왔고 저도 죽을 각오로 이제 열심히 해왔는데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정말 대구 경북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또 대구 경북의 민주당이 제대로 제시해 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이제 캐스팅 보드가 될 거다. 동시에 저 대구 경북 시도민들한테 좀 부탁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뭐 지역민들 만날 때 많이 호소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정당을 어느 아침에 바꾼다는 게 지지 정당을 바꾸는 게 안 쉬운 줄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지지하는 정당이라도 잘 못할 때는 안 찍어줄 줄도 알아야 권력이 오만해지지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죠. 정치가 경쟁하게끔 만들어야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에 잘 못한다고 안 찍어준다고 해서 내가 투표를 안 했으니 조금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 또한 민주주의 시민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붙이면 제발 부탁인데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한테요. 제발 정당에 짝사랑하지 말고 정치에 이용당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라도 못할 때는 안 찍어줄 줄 아는 정치를 이용하는 결국 정치는 내가 잘 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한테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이번에 정말 마음에 안 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찍어주지 안 찍어주자는 용기도 필요하다. 그것 또한 민주심으로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해 주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내가 상대를 좀 거친 표현으로 꼬시기 위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내가 소속하는 정당이 있어도요. 저도 잘 못한다라면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민주시민, 대구 시민, 시도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그런 이야기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선거 전략을 오늘 이제 고심해보고 현 상황을 한번 읽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진짜 다뤄야 될 부분은 그러면 진짜 20, 30, 40, 50까지의 투표율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그렇죠.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관심을 환기할 것이냐. 근데 과거에는 이걸 언론들이 이렇게 접근했어요.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를 어떻게 만회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접근법은 아닌 것 같고 비호감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형국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건 너무 선거 같아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번 선거에서는. 자, 그 비호감도는 희석이 충분히 됐다고 보고 극복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구 경북에서 과연 진짜 국민의힘은 아니다라고 강력한 비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그런 사람들을 그래도 민주당 이번에 처음 한번 찍어볼까, 내 인생 처음 다른 당을 한번 찍어볼까, 여기까지 나오게 하는 그 정치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불러일으킬 걸까. 뭐 혹자들은 그냥 투표 안 하면 되지, 그 사람 투표장 나오지 마라 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진짜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얘기 드려도 될까요? 이번 대선은 예전에 대선 운동하고 상당히 다를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기조를 잡아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지는 뭐냐면 예전 대선은 그 후보의 동선에 맞게끔 사람들이 결합하고 이제 열광하고 또 이제 지역에서는 주요 교차로에서 선전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이제 정말 열심히 하죠. 근데 이제 관건은 결국은 투표장에 어떻게 데리고 오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되 중요한 것은 내 휴대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번에 투표해야 된다. 이렇게 전화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넣는 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당원들이 500만이에요. 그중에 250만 명이 일반 당원이 되는데 그 250만 명의 당원들의 절반만 와도요. 지난번에 그 우리가 졌던 24만 7천 077표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은 다 투표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니 우리가 가진 전화기에 있는 사람들부터 전화를 해서 사실은 투표를 좀 나오게 해달라. 그리고 또 우리 당의 이제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후보가 된다라면 거기에 사실은 거짓말을 아직도 가짜 뉴스가 너무 팽배해요. 제가 오늘 어버이날 행사 때문에 가서 아는 형님들 만났더니만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내 그 사람 싫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찍어줘야 되겠더라. 그 말 파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게 많이 유형도 들어요. 상당히 많이 듣고요. 그 얘기 많이 근데 들어. 또 한편으로 보면 여전히 나는 다 좋은데 그 사람은 안 돼. 이정은 절대 안 돼. 왜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형님 보는 유튜브 뭐예요? 한번 봅시다. 이거 말고 딴 것도 안 봐요. 내가 한번 보낼 테니 꼭 한번 보이세요. 이렇게 하고 왔는데 여전히 그런 노력들도 한편으로 필요하고요. 네. 예,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광장을 지배한 자가 거리를 지배한 자가 광장을 지배하고 광장을 지배한 자가 나라를 다스린다는 이야기 있는데 지금은 그 거리 광장 대신에 온라인입니다. 네. 온라인을 지배한 자가 사실은 나라를 다스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밖으로만 보이는 밖에 나가서 현수막 들고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야기했던 내 휴대폰에 있는 사람부터 연락하고 그리고 또 온라인에 대해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고 네. 댓글 한번 써주는 거 이것이 이번 대선에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대구 경북에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이영수 의원님 예. 말씀에 100% 공감하고 그게 이제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이 해야 될 새로운 이제 선거 운동의 어떤 정형을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예. 또 저희 이제 당 입장에서는 앞에 이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대구나 경북의 민주당이 또는 이제 민주당의 중앙이 대구 경북의 미래와 시도민들의 삶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할 거냐에 예. 대한 정확한 저는 비전 제시가 매우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18일 그 이재명 후보 대구 오셔가지고 한 5가지의 이제 산업 그리고 소식 공약을 발표를 하셨는데 핵심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대구 경북이 지금 몰락해 있는 상황이어서 미래 첨단 산업단지로 예. 대구를 다시 재도약시키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또 저희들도 이제 사실은 계속 중앙당에 요청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다만 저는 이제 지난번 선거 때를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공약보다는 실제 이제 시도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효능감 있는 공약. 또 같은 공약을 워딩을 하더라도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이번에 오셔가지고 이제 뭐 우리 구미 대구를 엮어서 뭐 AI 로봇 도시, 바이오 산업, 또 2차 전자, 2차 이렇게 전지하고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만들기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게 좀 나열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AI 로봇이 되게 인프라 잘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로봇진흥원 같은 연구기관도 있고 로봇 테스트필드 같은 실증기관도 있고 또 현대로보틱스 같은 글로벌 로봇 공장도 있고 인프라가 완벽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워딩을 하더라도 네. 대구를 AI 로봇 대한민국의 AI 로봇 수도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AI 로봇 산업 관련된 생태계를 전 주기적으로 지원해서 이러한 산업 전환을 성공시키고 여기에 이제 청년들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2030 청년들에 대한 소구력이거든. 예, 그렇죠. 그럼 우리 지금 청년들이 경북도 그렇지만 대구가 1년에 10,000명씩 2일짜리 찾아서 이제 수도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이는 산업 전환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 그리고 정주 여건 문제 또 요즘 청년들은 취업뿐만 아니고 스타트업이나 창업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디자인을 해보면 네네. 대한민국 AI 로봇 수도로 대구를 만들면 여기에 지역 대학과 함께 석박사 과정에 청년들이 AI 로봇 관련된 전문인으로 양성을 시키고 네. 이들 졸업을 하면 창업이나 스타트업을 통해 또 취업을 통해 가지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고 대구에 정주할 수 있는 이러한 종합적인 이제 체계를 대구에 딱 제시해주는 이러한 이제 당의 노력이 좀 필요해서 그런 고민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해서 시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다. 이 두 분이 사실 이 모신 분들이 약간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수사적으로 표현하면은 선교사 같은 분들이에요. 이 지금 완전히 그 다른 종교가 이제 국교로 지금 지배되어 있는 이곳에 선교사로서 말이죠. 아주 어렵게 그 적은 동지들과 함께 이렇게 더불어 살면서 어떻게 보면 저도 뭐 마찬가지인데 네. 정치색을 드러내는 순간 정말 박해가 있습니다. 박해. 제가 이제 쪽팔려서 우리 지역에 대한 욕이 될까봐 말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지금 선교사처럼 꿈을 버리지 않고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뿌리 내리고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부귀영달을 노렸으면 우리 다 서울에 있죠 지금. 네, 서울에 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 남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도 이렇게 흐름이 달라지고 있고 한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뭐 뒤집히고 여론조사가 전향적인 여론조사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특히 노령 인구는 정말 변화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2030, 4050은 분명히 변화의 씨앗이 뿌려졌고 여기 계신 선교사님과 들과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좀 응원해 주시고 힘도 북돋아 주시고 박수도 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 때 또 구체적으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이 여사를 몰아서 또 흐름을 이어가 볼까를 고민하는 시간을 제가 또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대구 경북 시도민들을 믿습니다. 야, 고맙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